안녕하세요. 천지관세법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세법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법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중에서도 세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3장 제1절 통칙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49조 세율의 종류에서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세율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세율, 두 번째는 잠정세율, 세 번째는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입니다.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 곡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 특혜관세 이렇게 총 11가지 세율입니다.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서는 이러한 세율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여러 가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어느 세율을 먼저 적용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1항에서는 잠정세율이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인 11가지 세율의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이하에서는 세율을 적용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리하자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1순위로 적용되는 세율을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중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 곡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2호입니다. 제69조 조정관세는 총 4호까지 규정되어 있는데요. 1순위 세율에 해당하는 것은 조정관세 2호입니다. 2순위 세율은 편입관세와 국제협력관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순위 세율의 경우 3순위부터 6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3순위 세율은 조정관세 1, 3, 4호 할당관세, 계절관세입니다. 3순위의 할당관세는 일반 특혜관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합니다. 4순위 세율은 일반 특혜관세이며 잠정세율은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제2절 세율의 조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덤핑방지관세입니다. 제51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1조에 규정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부과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는 수입되는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것을 관세법에서는 덤핑이라고 합니다. 또한 덤핑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이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정상 가격보다 낮게 수입되어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덤핑 차액 범위 내의 관세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 요청을 한 뒤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합니다. 실질적 피해 등에 관한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뉘게 되며 최장 18개월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개시된 중 실질적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절차에 대해 관세법 제52조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어떤 물건이 너무 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산업에 피해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절차는 정부가 따로 정해놓은 세부 규칙인 대통령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53조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잠정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너무 싼 가격에 물건이 들어와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정부는 임시로 세금을 붙이거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잠정조치라고 합니다. 잠정조치는 해당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덤핑과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가 충분할 때 또는 외국 수출자가 정부랑 약속한 걸 어기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조사가 어려울 때와 같은 상황에서 잠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덤핑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 예전에 임시로 받은 세금인 잠정조치 금액과 실제 덤핑 방지 관세의 금액이 다를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잠정조치 금액이 덤핑 방지 관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환급하며 덤핑 방지 관세가 더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예비조사에서 덤핑이 확인되면 수출자나 정부는 가격을 올리거나 또는 덤핑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약속의 제의라고 합니다. 약속의 제의가 수락되면 조사가 종료되거나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계속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와 잠정 조치는 부과 결정일 이후 수입 물품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국제협약이나 대통령령에 따라 과거 수입 물품에도 소급 적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두 가지 조치에 대해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하는 경우 조사 대상 물품이 얼마나 수입되었는지, 덤핑 방지 관세를 얼마나 걷었는지 같은 내용도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덤핑 방지 조치는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됩니다. 만약 재심사에서 내용을 변경했다면 변경된 내용도 시행일로부터 다시 5년간만 유효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재심사가 진행 중일 때는 기존의 덤핑 방지 관세가 유지됩니다. 제56조의 2는 우회 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회 덤핑이란 이미 덤핑 방지 관세가 붙은 물품에 대해 물리적 특징이나 형태만 살짝 바꾸거나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서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품만 따로 들여와서 국내에서 조립하거나 HS 코드 변경을 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 등이 그 예입니다. 우회 덤핑 물품에는 잠정 조치나 약속의 제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 덤핑 방지 관세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 다음으로는 상계 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57조에서는 상계 관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덤핑 방지 관세와 매우 유사하지만 보조금이나 장려금이라는 키워드의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게 보조금을 줘서 물건 가격이 인위적으로 싸진 경우 그 물건이 수입되면서 우리나라 산업에 피해를 준다면 정부가 추가로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계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산업과 관련된 사람 또는 단체가 요청하거나 주무부처 장관이 요청해야 하고 수입된 물건이 외국에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며 또한 그 물건 때문에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았거나 발전이 지연되었다는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등 상계 관세 부과 절차는 덤핑 방지 관세와 동일합니다. 상계 관세도 덤핑 방지 관세처럼 잠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상계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 피해가 계속 커질 것 같다고 판단되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잠정 상계 관세라는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할 때와 정부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물품 수출자 수출국 기관을 지정해서 잠정적으로 보조금 추정액만큼 세금을 부과하거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상계관세 관련 조사가 끝나거나 약속이 수락되면 잠정 조치로 받은 세금이나 담보는 상황에 따라 돌려주거나 해지하게 됩니다. 다음 중 하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상계관세 부과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끝난 경우 또는 상계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수출자와의 약속이 수락된 경우입니다. 덤핑 방지 관세와 마찬가지로 상계관세도 잠정적으로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해주며 상계관세가 더 많은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예비조사에서 보조금 피해가 확인되면 수출국 정부나 수출자가 약속으로 문제 해결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속의 제의를 수락한다면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와 마찬가지로 상계관세 부과와 잠정 조치는 각각의 조치 일이 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재심사의 내용 또한 덤핑 방지 관세와 동일합니다. 다음 또한 재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계관세의 부과 절차 또한 덤핑 방지 관세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부과 절차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율의 종류,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덤핑 방지 관세, 상계관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